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소속 이세롬입니다. 제가 리뷰할 페이퍼는 글로브 임베딩 기법에 대한 페이퍼이며 2014년에 발표되었고 이제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진 페이퍼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페이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언어의 시멘틱 벡터 스페이스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 각 단어의 실수 벡터로 표현됩니다. 여기에는 정보 검색, 문서 분류, 질의응답, 객체명 인식, 파싱 등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벡터 방법들은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의 품질 평가 방법으로 단어 벡터 쌍의 거리나 각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존을 하였는데요. 단어 벡터 사이의 단수 스칼라 거리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차원의 차이, 이제 단어 벡터 공간의 미세한 구조를 조사를 하여서 이제 워드 아날로지 기반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ing is to queen, as man is to woman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king과 queen이라는 단어 관계가 이제 man과 woman이라는 단어의 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이제 벡터 공간에 인코딩이 됩니다. 이 평가 체계는 단어 간의 의미를 포착을 하여서 이제 차원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워드 벡터를 학습하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방법과 로컬 컨텍스트 윈도우 방법입니다. 전자에는 LSA가 해당되고 후자에는 스킷그램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두 방법 모두 중대한 결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LSA는 상대적으로 스태티스틱스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만 단어 유추 작업에서는 비교적 취약합니다. 반면에 스킷그램과 같은 방법은 유추 작업에서는 더 잘 수행할 수 있지만 글로벌 커 어큐런스 카운트 대신 별도의 로컬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뭉치의 스태티스틱스 정보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페이퍼에서는 미닝 리니얼 디렉션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모델의 속성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로그 바이리니얼 리그레이션 모델이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단어 간의 동시 등장 횟수에 대한 스태티스틱스 정보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중치가 적용된 최소 제곱 모델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안하는 모델을 이제 워드 시뮬러리티나 엔티티 리커그니션 태스크와 같이 일반적인 태스크에서 다른 방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검증합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방법은 로우 랭크의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하여 커퍼스에 대한 스태티스틱스 정보를 나타내는 라지 매트릭스를 디컴포즈하는 기법입니다. 행렬에 의해 나타내지는 정보는 응용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LSA 같은 기법은 로우가 이제 월드 내지는 텀이고 컬럼은 이제 더큐멘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HAL은 로우 컬럼 모두가 텀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표현은 이제 주어진 단어가 다른 단어의 컨텍스트에 발생하는 횟수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의 시밀러리티 매저가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영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더나 and 같은 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의 등장 횟수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밀러리티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동시 발생 행렬이 엔트로피나 코렐레이션에 의해서 정교화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을 거치면 코퍼스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일 수 있는 동시 발생 횟수가 압축이 되면서 더 작은 인터벌로 균등하게 분산이 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것은 최신 연구에도 이러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쉘로우 윈도우 베이스드 방법은 프레딕션에 기반하여 로컬 컨텍스트 윈도우 내에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신경망 아키텍처 일부를 도입한 사례, 워드 벡터 트레이닝을 다운스트림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서 분리하여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특정 단어 이전 단어 외에도 이제 단어 전체의 풀 컨텍스트를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월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개별 스트럭처 외에도 전체 풀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도입되어야 함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쉘로우 윈도우 기반 방법은 코퍼스의 동시 등장 스태틱스 정보에서 직접 작동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본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글로브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퍼스의 단어 발생 통계 정보는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중요한 정보이지만 여기서는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의미를 어떻게 생성하고 결과 단어의 벡터가 어떻게 의미를 나타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전체 말뭉치의 통계 정보를 모델이 직접 캡처하는 기법으로 새로운 워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인 글로브가 제안됩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X는 단어와 단어 간의 동시 등장 행렬, XIJ는 단어 I가 등장했을 때 윈도우 내 주변 단어 J가 등장하는 횟수이며
xi는 단어 i가 등장하였을 때 어떤 주변 단어가 나타내는 횟수, 즉 동시 등장 행렬에서 i행의 값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pij는 단어 i가 등장했을 때 윈도우 내 주변 단어 j가 등장할 확률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중심 단어 i를 ice라고 하고 주변 단어 j를 steam이라고 했을 때 두 단어 사이에 연력학적 개념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두 단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단어 k와의 동시 등장 확률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k가 steam이 아닌 ice와 관련된 단어인 solid일 경우 pjk분의 pik의 비율이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team과 관련된 단어인 gas일 경우에는 분모가 pjk가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율이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만약 두 단어 모두가 이제 관련이 있는 단어인 water나 아니면 두 단어가 관련이 모두 없는 단어인 fashion과 같은 단어일 경우에는 그 상대적 비율이 1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방법은 관련 단어와 관련 없는 단어를 더 잘 구별할 수 있으며 단어 벡터 학습을 위한 적절한 시작점은 단순 확률 자체보다는 동시 등장 확률의 비율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일반식을 취하면 i, j, k 세 단어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는 일반식 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펑션 f는 정해지지 않은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f를 통해 워드 벡터 스페이스에서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를 인코딩하기 원합니다. 벡터 공간은 본질적으로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벡터 간의 차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wi는 중심 단어 i의 인베딩 벡터이고 wk 틸다는 주변 단어 k의 인베딩 벡터 값을 의미합니다. 두 벡터 wi와 wj의 차이를 f의 인풋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식에서 좌변은 벡터 값이고 우변은 말뭉치에서 추출된 값이기 때문에 스칼라 값이므로 내적을 취해서 이 식이 성립하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 동시 등장 행렬일 경우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의 선택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두 단어의 관계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w와 wθ 말고도 x와 x트랜스포즈 값도 교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칭을 위해 추가적인 스텝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호모몰피즘입니다. 준동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f는 두 그룹 간에 호모몰피즘을 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우변을 f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는 이제 앞서 제시된 식에 의해서 pik와 pjk의 비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에 의해서 해를 구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펑션 f는 지수함수이고 해는 6번과 같이 표현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환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변의 로그 xi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로그 xi 항은 k와 무관하기 때문에 wi에 대한 바이어스 bi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로그 xi 항은 바이어스의 상수항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수정하고 wi에 대한 바이어스 값도 추가합니다. 이제 식은 단순화되었지만 이제 인수가 0일 경우 로그가 디버전스하기 때문에 잘못 정의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xik를 이제 로그 1 플러스 xik로 추가적 이동을 포함하여서 이제 x의 스팔시티를 유지하면서 발산을 피하게 됩니다. 동시 등장 행렬의 로그를 팩토라이징 한다는 것은 LSA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중요한 단점은 등장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이제 모든 동시 등장에 대해서 동등하게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얼리한 동시 등장은 이제 등장이 이제 빈번한 경우보다 노이지하고 이제 정보 전달이 이제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가중 최소 제곱 회귀 모형을 제안하며 이제 7번을 해당 모형으로 해결을 하고 가중치 함수 fxij를 이제 코스트 펑션에 도입을 하게 되면 large v가 이제 vocabulary size가 되는 모델이 제공됩니다. 더 웨이팅 펑션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함수들이 이 세 가지 속성을 잘 충족하고 있지만 잘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함수 클래스 하나를 다음 그림과 같이 파라미터화할 수 있습니다. xmax를 100으로 고정 후에 실험하였을 때 알파는 4분의 3일 때가 알파가 1인 선형 버전보다 약간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한 모형을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단어 유추, 단어 유사도, 개체명 인식 이 세 가지 태스크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워드 아날로지 태스크에서는 이제
세 태스크들 중 가장 주요한 태스크로 평가되었으며 이제 A is to B, S, C is to blank라는 질문으로 구성을 했을 때 총 19,544개의 질문이 포함되었고 시멘틱 서브셋과 신택틱 서브셋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시멘틱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유추가 이루어졌고 신테틱의 경우에는 동사 시제나 형용사 형태 등을 유추하는 작업입니다.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려면 모델은 미싱텀에 대해서 이제 식별을 하여서 이제 정확한 일치 항목만 이제 올바른 일치 항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워드 시밀러리티는 말 그대로 단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체명 인식 태스크입니다. 개체명 인식 태스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과 픽처에 대한 설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이즈가 다른 5개의 코퍼스에 대해서 모델을 훈련하였고 이제 말뭉치 간의 조합도 포함됩니다. 토크나 방식은 스탠포드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고 소문자 처리하여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40만 개의 단어로 보케브러리를 빌드한 후에 동시 등장 횟수 횡렬 X를 구성합니다. 이때 윈도우의 크기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컨텍스트를 구분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D-word 떨어져 있는 단어쌍이 총 카운트의 D분의 1만큼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decreasing weighting 펑션을 사용하였고 이 방법은 매우 먼 단어 쌍의 관계가 이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정보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실험은 다음과 같이 X, 맥스, 알파 값, 이제 초기 학습률 등이 설정되었고 0이 아닌 요소를 샘플링합니다. W와 W 틸다 두 단어 벡터셋을 생성합니다. 특정 유형의 뉴럴 네트워크일 경우 멀티플 인스턴스를 훈련한 후 결과를 결합하면 오버피팅이나 노이즈를 줄이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증거에 따라 두 벡터의 합계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데 시멘틱 어널로지 태스크에서 특히 성능이 증가합니다. 단어 유추의 경우에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스트럭처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세 태스크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스코어는 모델 그룹 내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것이고 볼드 표시가 된 것은 이제 전체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글로브가 이제 벡터 사이즈나 말뭉치가 작을수록 좀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월드2벡2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제 이전에 발표된 대부분의 결과보다 좀 더 좋은 이유는 네거티브 샘플링, 네거티브 샘플 수 및 말뭉치 선택 등 그런 걸 비롯한 이제 다양한 요인 때문이라고 이제 필자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브가 토큰 코퍼스가 크더라도 이제 쉽게 학습하고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SVD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뭉치가 커질수록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 시밀러리티 태스크에서는 이제 단어 유사도 점수는 보케브러리 전반에 걸쳐서 이제 각 필처를 정교화한 후에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개선하고 이제 단어 벡터 값을 얻게 됩니다. 이 스코어는 이제 이렇게 구해진 스코어와 이제 사람의 판단 사이에 이제 스피어맨 상관기술을 계산하여서 평가하였습니다. 가장 하단에 15 이제 스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글로브는 절반 미만의 말뭉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체명 인식 태스크에서는 이제 50차원의 벡터를 사용하여서 이제 개체명 인식 작업의 F1 스코어 점수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서 제일 처음에 논의되었었던 다른 모델들과도 비교를 했을 때 NLL 테스트 세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글로브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글로브 벡터가 다운스트림 NLP 작업에도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 랭스와 컨텍스트 사이즈를 달리한 모델 평가입니다. 모든 모델은 60억 토큰 코퍼스에서 훈련되었으며 A는 윈도우 사이즈가 10일 때, B와 C는 벡터 사이즈가 100일 때의 어큐레시 플러스입니다. 벡터 길이와 컨텍스트 윈도우를 변경하였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동등한 윈도우만큼 확장하는 것을 시메트릭이라고 하고 왼쪽으로만 확장하는 것을 에이시메트릭이라고 합니다. A에서는 약 200차원이 넘어가면 그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B와 C는 이제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에서 이제 윈도우 크기를 변경한 효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택틱 정보일 경우에는 에이시메트릭일 때가 좀 더 성능이 좋았고, 반대로 시멘틱 정보일 때는 시메트릭 쪽이 좀 더 큰 윈도우 사이즈인 것으로 캡처가 됩니다. 서로 다른 말뭉치에서 훈련된 300차원의 벡터에 대한 아날로지 작업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시멘틱 측면이 신택틱 측면보다 어큐레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택틱 서브 태스크에서 말뭉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단조롭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퍼스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더 나은 스태틱스틱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제 시멘틱 서브 태스크에서 스몰 위키피디아 말뭉치에서 훈련된 모델이 더 사이즈가 큰 기가워드 말뭉치에서 훈련된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추 데이터셋에서 도시나 국가 기반 유추 태스크를 수행하였을 때 위키피디아가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위키피디아는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반면에 이제 기가워드는 오래되었을 뿐더러 이제 잘못된 기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 런타임은 포퓰레이팅 X와 모델을 훈련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윈도우, 보케브러리, 코퍼스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10인 이제 시메트릭, 이제 40만 개의 단어 보케브러리 및 이제 60억 개의 토큰 코퍼스 환경에서 총 8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X가 주어지면 모델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벡터 크기와 반복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00차원의 벡터일 경우에 단일 반복에서 14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글로브와 월드투백은 세세하게 비교하기에는 이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파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벡터 길이, 윈도우 크기, 코퍼스 및 보케브러리 등 이제 앞서 설정한 대로 설정한 후에 가장 중요한 나머지 변수인 훈련 시간을 제어하여서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글로브의 경우에는 관련 파라미터는 훈련 반복 횟수이고 월드투백은 트레이닝 에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코드가 싱글 에폭을 위해서 설계되었고 데이터를 한 번만 통과하는데 러닝 스케줄을 지정하여 여러 번 통과하게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거티브 샘플의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네거티브 샘플을 추가하면 모델에 표시되는 학습 단어의 수가 효과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엑스트라 에폭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월드투백을 것과 비교하였을 때는 이제 그림은 아날로지 태스크에서 훈련 시간과 함수로 전체 성능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단의 X는 각기 글로브의 훈련 반복 횟수와 월드투백은 이제 거기에 네거티브 샘플을 나타내는 것이고 월드투백의 성능은 네거티브 샘플이 10개 이상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네거티브 샘플의 방법이 타겟 확률 분포에 근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글로브는 월드투백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제 속도와 관계없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존에는 디스트리뷰셔널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카운트 베이스드와 프레딕션 베이스드에서 가장 잘 학습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레딕션 베이스드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태스크에서 잘 수행된다고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커퍼스의 코어 어큐레스 확률 기반 방법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근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카운트 베이스 방법이 글로벌 스태티스틱스를 고려한 방법이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카운트 베이스드의 이점을 활용함과 동시에 워드투백과 같은 로그 바이리니얼 프레딕션 베이스드 방법의 선형 하위 구조 모델을 구성합니다. 그 결과가 고안된 이제 글로브는 단어 유추, 단어 유사도, 개체명 인식과 같은 태스크에서 다른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의 비지도 학습을 위한 새로운 모델임을 시사합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